혹시 된장찌개를 특정 음식과 잘못 먹었다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신장까지 크게 상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매일같이 구수한 된장찌개를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설마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하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면 뜨끈한 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곤 하죠. 된장, 그 자체는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쓰고 귀한 간장을 떠낸 뒤 남은 건더기로 정성껏 만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발효식품이니까요. 이 된장 속에는 우리 몸의 이로운 영양분이 정말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콩에는 없던 약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속에 쌓인 해로운 노폐물과 독소들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된장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형태라서 콜레스테롤 함량 걱정도 덜 수 있죠. 특히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이 막힘없이 술술 흐르도록 도와주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된장이 맛있게 숙성되는 과정에서 콩에는 원래 없던 새로운 발효균, 바로 고초균, 바실러스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고초균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점이 가득한 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된장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궁합이 아주 나쁜 음식들이 존재하고요. 심지어는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된장 섭취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제대로 알고 먹어야 비로소 우리 몸의 보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된장의 숨겨진 얼굴, 된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는 된장을 그야말로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부디 채널 고정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아직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건강 정보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된장찌개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중 일부가 된장찌개를 먹고 신장결석이라는 고통스러운 질환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장결석,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돌처럼 단단한 결정체가 생기는 병입니다. 한번 이 결석이 생기면 정말이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신장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켜 기능을 점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신장 결석을 앓았던 사람은 절반 가까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죠. 신장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이 발병 원인의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특정 미네랄 성분이나 염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소변으로 다 녹아 배출되지 못하고 서로 엉겨붙어 단단한 결정체, 즉 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결석이 요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일으키는 통증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통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이나 옆구리 쪽에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고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열이 펄펄 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형적인 신장결석 증상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양 만점인 된장이 어쩌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된장의 소금, 즉 나트륨 함량에 숨어 있습니다. 흔히 짜게 먹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금은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물질 3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물, 단백질, 그리고 소금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혈액이나 체액은 기본적으로 0.9% 농도의 소금물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만약 몸의 소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둔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을의 링거 주사를 맞는 이유도 바로 이 0.9% 소금물을 혈관에 직접 투여해서 탈수 상태를 개선하고 각 장기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혈액과 체액의 염도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서 독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죠. 소금에는 약 40% 정도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소금 100g에는 나트륨이 40g 들어있는 셈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즉 소금으로는 약 5g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어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4000mg 이상, 즉 소금으로는 10g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의 식문화 특성 때문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사 먹는 된장찌개 1인분에는 놀랍게도 나트륨 함량이 무려 2000mg 안팎이나 들어있다는 사실. 이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 전체를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거의 다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한 끼 식사로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여러 가지 짭짤한 반찬들을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한 끼만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소변으로 나트륨 배출을 늘리게 되는데 이때 칼슘까지 함께 딸려나가게 됩니다. 결국 소변 내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이것이 다른 성분들과 뭉쳐 결석을 만들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냉면, 짬뽕, 라면 같은 음식들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된장찌개를 즐기려면 가급적 집에서 직접 끓여 드시되 염도를 낮춘 저염 된장을 사용하거나 일반 된장을 사용하더라도 양을 줄이고 채소를 듬뿍 넣어 싱겁게 끓여 드시는 것이 신장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된장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된장의 효능을 더욱 높여 암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된장찌개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문제 외에도 우리가 된장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된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궁합, 그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된장찌개에 푸릇한 시금치를 넣어 드셨던 분들이라면 아니, 몸에 좋다는 시금치가 왜? 하며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채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 A, C, K 등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죠. 하지만 시금치에는 의외의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족살산, 수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옥살산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서로 강력하게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뾰족한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체가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마치 모래알이 뭉쳐 돌멩이가 되듯 딱딱한 결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장 결석의 약 75% 이상이 바로 이 수산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옥살산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된장 자체에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약간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된장찌개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촉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변 속에서 칼슘과 옥살산이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 결석이 생길 위험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된장찌개와 시금치는 가급적 함께 끓여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된장찌개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거나 시금치를 데쳐서 물에 충분히 헹궈 옥살산 함량을 줄인 후 다른 요리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된장과 함께 피해야 할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돼지고기를 포함한 붉은 육류입니다.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돼지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이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발린 등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운동 후 지친 근육의 회복을 돕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기력 보충과 근육 건강을 위해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돼지고기도 된장, 특히 짭짤한 된장찌개와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에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 때문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이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많이 생성됩니다.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과 요산의 양을 증가시켜 신장 결석의 또 다른 종류인 교산 결석이나 칼슘 결석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습관처럼 짭짤한 쌈장을 듬뿍 찍어 먹거나 얼큰하고 간간한 된장찌개를 곁들이고 여기에 시원한 맥주나 소주까지 함께 마신다는 점입니다. 짠 음식, 된장찌개, 쌈장, 은 소변의 칼슘 농도를 높이고 동물성 단백질, 돼지고기, 은 요산과 칼슘 배출을 늘리며 알코올, 맥주, 소주, 은 탈수를 유발하고 요산 생성을 촉진하여 결석 발생 위험을 복합적으로 증가시키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를 드실 때는 짠 된장찌개나 과도한 쌈장보다는 신선한 채소 위주의 쌈이나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된장과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된장을 멀리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된장의 놀라운 효능을 더욱 끌어올리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궁합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된장을 진정한 보약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된장과 첫 번째로 추천하는 최고의 궁합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반찬 중 하나이자 저렴한 가격에 비해 영양가가 매우 높아 가성비 최고의 식재료로 꼽히는 것이 바로 두부죠. 예로부터 귀한 고기를 대신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었던 소중한 음식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두부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효능이 2배가 됩니다. 첫째, 두부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과 칼륨 성분은 된장의 짠맛,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염된장을 사용하거나 싱겁게 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두부를 함께 넣으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나 콜레스테롤 조절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된장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일부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을 수 있는데
콩으로 만든 두부가 이를 보완해 주어 더욱 완전한 단백질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두부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면서도 근육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나 건강 유지에 신경 쓰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구수한 된장의 만남은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이죠. 다만 앞서 강조했듯이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반드시 저염된장을 사용하거나 물이나 채소를 더 많이 넣어 염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두부의 이점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된장과 두부의 환상적인 궁합에 이어 된장의 건강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두 번째 최고의 파트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토입니다. 나토는 삶은 대두를 발효시켜 만든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풍미와 끈적한 식감을 가지고 있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국장 특유의 강한 냄새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토의 놀라운 효능이 알려지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토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나토키나제라는 강력한 효소 때문입니다. 이 나토키나제는 혈관 속에 생겨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 피떡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나토를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매우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변비 해소는 물론 면역력 강화, 심지어 장염이나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된장 역시 발효 과정을 통해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된장과 나토, 이 두 가지 강력한 콩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관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나토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된장찌개에 직접 넣어 끓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된장찌개를 드시는 식사에 나토를 반찬으로 곁들여 먹거나 아침이나 저녁 식사 때 밥에 나토를 비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관과 장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된장과 함께하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작은 나무 모양을 닮은 초록빛 채소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최고의 항암식품 1위에 빛날 정도로 강력한 건강 효능을 자랑하는 채소입니다. 특별히 강한 맛이나 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항암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 덕분입니다. 브로콜리가 된장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신장 결석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독살산 함량이 브로콜리에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된장과 함께 먹어도 결석 생성 위험을 높일 걱정이 훨씬 덜합니다. 둘째, 브로콜리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된장의 다소 높은 나트륨 함량을 희석시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설포라판 등 된장에는 부족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고 건강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와 된장을 어떻게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브로콜리 된장 무침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운데요. 먼저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송이송이 잘라줍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넣어 3에서 5분 정도 쪄냅니다. 브로콜리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 쪄서 먹으면 비타민C 등 수용성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쪄낸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제 볼에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참기름 한 큰술, 깨소금 약간을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물기를 짠 브로콜리를 양념장에 넣고 조물조물 골고루 묻혀주면 아삭한 식감과 구수한 된장 맛이 어우러진 건강 만점 브로콜리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그냥 먹어도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부, 나토, 브로콜리를 잘 활용하면 된장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면서 암 예방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방금 최고의 궁합으로 등장했던 브로콜리, 이 놀라운 슈퍼푸드조차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브로콜리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었다가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평소 브로콜리를 즐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또 한 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브로콜리의 숨겨진 효능과 함께 브로콜리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브로콜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섭취 방법과 궁합 음식까지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그 초록빛 작은 나무들이 품고 있는 건강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을 만큼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죠. 아삭한 식감 외에 특별한 맛이 강하지 않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브로콜리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당뇨병이나 각종 암 예방에 필수적인 천연 치료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칼슘도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무조건 좋을 것만 같았던 브로콜리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최적의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 마지막에는 브로콜리를 그야말로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꿀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선사하는 기적 같은 효능 5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브로콜리의 가장 강력한 효능은 바로 담 예방입니다. 브로콜리가 천연 암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설포라판, 설포러페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식물이 외부의 해충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속에 숨어있는 발암 물질을 찾아내 무력화시키고 각종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엽록소, 클로로필, 성분과 함께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브로콜리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이죠.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 증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로콜리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 자체이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점차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60대 이상 노인의 뼈를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뼈는 한번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아 큰 고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브로콜리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더욱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빈혈 예방 효과입니다. 빈혈은 혈액 속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 곳곳에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빈혈이 생기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어지럼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 함량도 높아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까지 있죠. 따라서 평소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거나 빈혈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빈혈 예방 및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설포라판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나 주근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과 설포라판 등의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속부터 건강해져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팔방미인 같은 브로콜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귀한 영양소를 놓치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조리법은 바로 끓는 물에 데쳐 먹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손질하고 익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을 선택하실 텐데요.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혹시 모를 이물질이나 벌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 브로콜리를 퐁당 담가 데쳐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방법을 멈추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과 비타민C 등 수용성 영양소들은 열에 매우 약하고 물에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끓는 물에 3에서 5분만 데쳐도 그 좋은 영양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되거나 물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끓는 물에 데칠 경우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브로콜리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몇 가지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찜기에 쪄 먹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직접 담그는 대신 찜기를 이용해 수증기로 쪄내면 영양소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약 5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함량이 오히려 생으로 먹을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볶아 먹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K 등 흡수율을 높이고 설포라판 성분도 비교적 잘 보존되는 방법입니다. 약 5에서 6분 정도 살짝 볶아주면 항암 성분 함량이 역시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단시간에 익힐 수 있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항암 성분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바쁘거나 요리가 번거로울 때 간편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브로콜리를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데치기보다는 찌거나 볶거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숨겨진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를 손질한 후 바로 요리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는 브로콜리 속 글루코라파닌이라는 물질을 만나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자른 후 상온에서 약 40분에서 9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면 설포라판 생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브로콜리의 놀라운 항암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손질 후 잠시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제 브로콜리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조리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브로콜리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를 더욱 증폭시켜줄 최고의 궁합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브로콜리와는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조합도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영양 손실 없이 오히려 항암 효과를 높여 조리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으니 이제 브로콜리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환상의 짝꿍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2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앞서 된장의 파트너로도 등장했던 두부입니다. 브로콜리와 두부, 이 둘의 만남은 그야말로 건강 시너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다면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하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두부에 함유된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빈혈 예방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두부가 보충해주고 두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브로콜리가 채워주니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것이죠.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높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도 이상적입니다. 이 환상적인 조합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브로콜리 두부 무침 레시피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는 소금물에 잠시 담가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찜기에 넣고 5에서 6분간 쪄줍니다. 찌는 동안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서 으깨거나 칼 등으로 곱게 다져줍니다. 또는 팬에 기름 없이 살짝 구워 수분을 날린 후 깍둑 썰기해도 좋습니다. 이제 볼에 쪄서 식힌 브로콜리와 준비된 두부를 넣고 양념, 간장 약간,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후추 약간을 넣어 조물조물 부드럽게 무쳐주면 완성.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영양 만점 건강 반찬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에도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브로콜리와의 최악의 궁합, 바로 초고추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데친 브로콜리를 초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을 즐기실 텐데요. 새콤달콤한 맛이 브로콜리의 풋내를 가려주어 먹기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초고추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식초 때문인데요. 브로콜리에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 성분이 이 귀한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브로콜리의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를 놓치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가급적 초고추장보다는 겨자나 고추냉이를 약간 푼 간장 소스에 찍어 드시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추천해 드린 것처럼 찜기에 쪄낸 브로콜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통깨나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브로콜리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면서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최고의 궁합으로 돌아와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브로콜리와 삶은 계란의 조합은 이미 다이어트 식단이나 건강 샐러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영양학적으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돕는 반면 삶은 계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 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막고 근육 생성 및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건강한 조합으로 맛있는 브로콜리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찜기에 쪄서 식힌 브로콜리를 먹기 좋게 자르고 삶은 계란은 으깨거나 잘게 썰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다진 양파나 옥수수 콘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제 볼에 브로콜리, 계란, 추가 재료들을 넣고 드레싱, 마요네즈 약간, 플레인 요거트,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금, 후추 등 취향껏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 든든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 또는 건강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은 바로 잭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적 처리나 가열 없이 오직 물리적인 힘, 냉압착으로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을 말합니다. 이 오일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인 놀레산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브로콜리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 A, K, 과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등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될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자체의 건강 효능이 브로콜리의 효능과 더해져 항암, 항염,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쪄낸 브로콜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이 조합을 활용한 맛있는 요리 브로콜리 두부전 레시피도 소개해 드릴게요. 찜기에 쪄서 다진 브로콜리와 물기를 꼭 짜서 으깬 두부를 볼에 넣습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나 당근 등 다른 채소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밀가루나 부침가루 또는 전분가루를 약간 넣고 계란 한두 개,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발연점이 낮으므로 너무 센 불은 피하세요. 중약불이 적당합니다.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면 영양 만점이면서도 고소하고 맛있는 브로콜리 두부전이 완성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어른들 건강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된장과 브로콜리라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 가지 귀한 식품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이 음식들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된장과 브로콜리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